$1,000를 내면 약 3, 4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것도 평생 받는다고? 이것이 바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의 놀라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영주권자들이 이 큰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 과연 18개월만 내는 될까요? 아니면 10년을 채우는 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전략에 대해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소셜 시큐리티의 기본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18개월과 10년이에요. 먼저 18개월, 즉 1년 반 동안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기록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회보장 협의가 맺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10년입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일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기록을 합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미국 시스템 내에서만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왜 미국 연금이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일반적으로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1,000를 소셜 시큐리티 세금으로 냈다고 해봅시다. 미국 정부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략 3, 4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금액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조정됩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으로 올려줘요. 67세에 보통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기반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생길 때마다 계속 조정해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배우자 혜택입니다. 내가 남편이고 소셜 시큐리티에 가입되어 있으면 우리 아내는 내가 받는 금액의 절반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반면에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만약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18개월과 10년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10년을 권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반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10년을 채우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하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40대, 50대 분들이 미국에서 근로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LL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개인으로 운영해서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하지만 LLC라는 법인을 만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법인이 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해요.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한 급여 수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렌탈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LLC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근로소득을 설정하면서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도 훨씬 쉬워져요.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후반에 미국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었지만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을 하니까 소셜 시큐리티도 중요하지만 메디케어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케어는 따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내는데 근로소득이 없으면 메디케어 세금을 따로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69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내라고 권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3년만 내도 가능하거든요.
좀 비싸지만 가능해요. 만약 69세에 포기하면 79세가 됐을 때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그분은 지금 매년 내고 계시고 3, 4년만 지나면 메디케어도 혜택받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LLC가 좋은 거죠. LLC의 오너는 내가 나에게 주는 분배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같이 운영한다면 둘 중 한 분에게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돼요. 둘 다 낼 필요가 없거든요. 한 명만 내면 500% 효율이 나오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를 좀 더 많이 낼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워낙 효율이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3만 달러밖에 못 버는데 10만 달러를 근로소득세로 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법인에서 나에게 근로소득을 지불하는 형태로 하면 가능해집니다. 법인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겠죠. 하지만 법인의 마이너스와 내 개인 근로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니까 근로소득세는 많이 냈지만 전체 소득세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LLC가 S코퍼레이션이나 다른 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한국 자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자산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오신데 이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됐는데 한국에 소득을 만들어주는 재산이 계속 있다는 건 굉장한 위험 요소예요.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의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식으로 세금 플래닝을 해서 양도세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처분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주식의 경우 처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의 양도세도 무시할 수 없고 한국 자산 시장의 상황도 중요하니까 무조건적인 처분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한국에 자산을 남겨두고 오신다면 그 자산을 파는 시점에서 1년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구글을 너무 열심히 찾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적당히 하세요.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작년에 한국 부동산 팔았어요. 세금 좀 어떻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2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팔기 전이면 더 좋고 팔고 나서도 아직 12월 31일이 안 됐다면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부동산을 사서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7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작년에 판 거 세금 좀 어떻게 깎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방법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LLC를 통해 근로소득을 만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다만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사, 재정 플래너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개월 최소 조건에만 만족하지 말고 10년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세요. 미국 영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